뉴저지 KCC 한인 동포회관이 다가오는 설날을 앞두고 한국의 전통 예술을 선보이는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미 적십자사가 지카 바이러스 창궐 지역을 방문했을 경우 최소 28일은 헌혈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요금 담합으로 인한 배상금 지급이 이달 중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하원이 뉴욕시형 아파트에도 연방주택국의 난방지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푸드스탬프 수혜자의 자격을 강화하는 규정을 시행하면서 100만 명이 자격 박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KCC 한인 동포회관이 8일 설날을 앞두고 오늘 한국의 전통예술을 선보이는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백화점 한켠에 마련된 조그만 무대였지만 쇼핑 나온 미국인들의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했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의 대표적인 쇼핑몰 웨스트필드 가든스테이트 플라자에 있는 리만 마커스 백화점. 백화점 1층 중앙에 마련된 조그만 무대에서 가야금 연주가 한창입니다. 우리 전통의 민요 아리랑에 이어 우리 귀에도 익숙한 미국의 민요들과 팝음악이 연주되자 지나가던 쇼핑객들도 발길을 멈추고 공연 모습을 촬영합니다. 가야금 연주에 이어 진행된 전통춤 공연도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KCC 한인동포회관과 리먼 마커스 백화점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공연은 설날을 앞두고 한국 문화를 미국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KCC와 리먼 마커스가 공동으로 같이 주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국 문화를 좋게 알릴 수 있게끔 저희가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대를 마련해준 백화점 측은 그동안 여러 방법으로 한인 커뮤니티와 문화적인 교류를 해왔다며 좋은 공연을 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Neiman Marcus Paramus is very excited to be joining forces with the Korean community to celebrate the Lunar New Year. We've had a long-standing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community and have supported the arts in a number of different ways. 이번 설날 행사는 오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한 차례 더 개최되며 공연 외에도 한복, 전통 자수, 서예, 수목화 등도 함께 전시됩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최근 텍사스에서 성접촉을 통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 적십자사는 지카 바이러스 창궐 지역을 방문했을 경우 최소 28일은 헌혈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미 적십자사는 헌혈을 통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성은 극도로 낮다면서도 지카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역을 방문했을 경우 최소 28일은 헌혈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4주간 멕시코나 카리브해, 중남미를 방문한 사람에게는 헌혈 자제가 적용된다는 방침입니다. 적십자사는 또 헌혈을 한 사람의 경우 헌혈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 증세와 유사한 증세를 겪었다면 적십자에 알리고 해당 혈액이 격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는 대부분 이집트 순모기에 의해 전파됩니다. 하지만 최근 텍사스에서 성관계에 의한 감염 사례가 확인되는 등 다른 경로에 의한 전파와 감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3년 미주노선항공의 요금 담합으로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는데요. 드디어 이달 중으로 배상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번 집단 소송과 관련된 공지 및 청구서 처리 등 재반 1처리를 맡은 러스트 컨설팅은 지난 13일 대한항공 승객 반독점 소송화의 웹사이트의 영문판을 통해 최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 배상금 배분안에 대한 승인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제임스 오테로 판사가 승인 요청을 검토 중이고 이와 관련한 청문회가 오는 2월 8일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스트 컨설팅은 이어 청문회가 끝나면 곧 판사가 배상금 지불 개시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법원 명령을 받는 즉시 승인된 청구인들에게 배상금 지불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상은 기한 내에 청구서를 제출한 집단소송 참여자들에게 현금과 항공 여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배분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 신청한 미주 지역의 고객들은 7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12월 총 8,600만 달러의 배상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시형 아파트의 난방 문제, 그동안 뉴욕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시형 아파트 10곳 가운데 3곳에는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연방 하원이 시형 아파트에도 연방주택국의 난방 지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방 하원은 2일 연방주택국이 난방 지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주정부나 시정부가 운영하는 아파트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실에 따르면 뉴욕시형 아파트 10곳 가운데 3곳은 난방시설에 문제가 발견돼 수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면서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이 이번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뉴욕시형 아파트는 연방정부가 규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소한의 난방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맥 의원은 뉴욕시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5명 중 1명은 62세 이상 노인들로 추위에 매우 취약하다며 노인들이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뉴욕시에서 주차하기가 한결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당국이 도로변 주차나 공영 주차장의 요금을 간단히 셀폰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3일 올해 말까지 뉴욕시 내 모든 주차 요금을 셀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뉴욕시 5개 보루에 약 13,700개의 뮤니미터기에는 셀폰 결제 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셀폰 결제 시스템은 뉴욕시 교통국이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셀폰에 다운로드 받은 뒤 주차 공간에 배정된 번호와 주차할 시간을 입력하고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스마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차를 주차한 뒤 만료 시간이 가까워질 때 경고 문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단속 주차 요원은 태블릿 PC를 이용해 각 주차구역의 차량이 돈을 지불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운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더 이상 파켓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 미터기를 찾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유급병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법은 가족이 아프면 최대 12주 동안 무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뉴욕주 하원이 최대 12주의 유급병가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주 하원은 2일 최대 12주의 유급병가를 허용하는 법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시키고 주 상원에 송부했습니다. 이 법안은 2016년부터 모든 뉴욕주 사업체의 종업원들에게 적용됩니다. 법안은 종업원들의 가족이 아프거나 부인이 임신했을 경우, 또 아이가 갓 태어났을 경우에 1년에 최대 12주까지 주급의 절반을 받고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업원들은 주급의 45센트를 유급 가족병가 보험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뉴저지와 로드아일랜드, 캘리포니아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식의 유급병가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현재는 연방법에 따라 가족이 아프면 최대 12주 동안 무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2014년부터 최대 5일까지 유급병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푸드 스탬프의 수혜자 100만 명가량이 자격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푸드 스탬프 수혜자의 자격을 강화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을 포함한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18세에서 49세의 노동 가능 인구 중 장애가 없는 경우, 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실업자들에게는 36개월마다 수혜 가능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는 규정을 지난 2007년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점차 경기가 회복되면서 지난달부터는 다시 규정을 보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 극심한 경기 침체 당시와 비교해 현재 실업률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푸드 스탬프 이용자는 오히려 급증해 최대를 기록하면서 당국이 푸드 스탬프 수혜자를 줄이기 위한 규정을 복원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규정에 적용되는 사람이 계속해서 푸드 스탬프를 이용하려면 최소 주 20시간을 노동하거나 직업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뉴욕주에서는 5만 1,000명가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뉴욕시와 16개 카운티, 7개 도시 등에서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규정 면제를 받더라도 해당 푸드 스탬프 이용자들은 현재 취업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마땅히 일자리가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50만 달러 이상의 투자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던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 대한 신원 조회를 강화하고 투자액을 상향하는 방안 등 전면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상원법사위원회는 2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두고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신원 조회를 강화하고 투자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개혁 법안이 올해는 의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의회는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올해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1990년부터 약 25년간 실시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는 활발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리저널 센터에서는 투자자의 신원 조회조차 없이 투자 신청을 접수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투명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척 그레슬리 상원 법사위원장과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면밀한 재검토를 거쳐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을 전면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국이민변호사협회는 이날 현재 약 2만 명의 EB5 비자 신청자가 대기 중이라며 발급 지연 해결 방안도 개선 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교가 2018년부터 편입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편입학을 통해서 다양한 백그라운드와 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유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프린스턴대는 2일 대학 발전을 위한 새 전략 계획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편입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향 군인이나 저소득층 학생,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공부를 시작했지만 재능 있는 학생이나 운동선수 등 다양한 백그라운드와 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유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프린스턴대는 하버드나 예일, 펜실베니아 컬럼비아 등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과 달리 1990년 이후로 편입생 입학을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편입 금지로 인해 스포츠 분야의 인재 영입 면에서 보는 손해가 막심하다며 프린스턴대의 졸업생들이 수년간 대학 당국에 항의해온 것이 편입학 부활에 한몫을 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전략계획에는 편입학 허용 외에도 매년 125명의 학생을 추가로 선발하고 클래스와 학부 정원을 늘리는 안건도 포함됐습니다. 대학 측은 이와 같은 조치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유치하고 입학한 후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PD 내부 인사 이동으로 2명의 타운 관할 베테랑들이 떠나고 1명의 신임 부서장이 투입됐습니다. 올림픽 경찰서에서는 이들을 위한 송별회와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떠나는 캡틴은 그동안의 한인사회 성의에 대한 감사를 표했고 신임 캡틴은 타운과의 스킨십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림픽 경찰서 커뮤니티 룸에서 부서장 교체로 인한 송별회와 환영의 오찬이 개최됐습니다. 타운 관할 지역인 올림픽 경찰서의 부서장이었던 데이브 스트로커 캡틴과 형사과 과장이었던 존탐 루테넌트가 올림픽 경찰서를 떠나게 됩니다. I went to many different events, opened some locations, and I can tell you that the people that are in Koreatown are just wonderful people, and I am going to miss being here. Working Olympic Division has been an incredible experience. This is my home. As you know, I grew up here in Koreatown, less than about a mile from here. And so being welcome into the community, welcome back to the community has been really great. And 오늘 행사에는 LAPD 서부본부의 베아거말라 본부장과 비토 팔라졸로 올림픽 경찰서장이 그동안 타운 치안을 위해 힘써준 두 경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와 허브웨슨 시의장실에서도 두 경관의 노고에 보답하는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캡틴 스트레이커는 우리 그 부처올림 캡틴으로서
진짜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한인 커뮤니티하고 굉장히 친숙해졌던 분입니다. 저희 행사 때마다 다 나와서 진짜 굉장히 예의도 바르게 또 저희 커뮤니티의 그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그 봉사하시는 분인데 이 한인 사회에서 굉장히 친숙했던 또 루트넌트 탐 같은 경우는 여기 형사과에 벌써 5년 이상 이렇게 일하셨던 근무하셨던 분인데 이렇게 좋은 일로 이렇게 승진해 갖고서 가게 돼서 저희 올림픽 여기 패밀리에서도 굉장히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캡틴 스트로커는 캡틴 1에서 캡틴 3로 승진해 본부로 발령이 났고 루테넌트 탐은 캡틴 1으로 승진해 램파트 경찰서 부서장으로 공식 업무를 이어갑니다. 스트로커 부서장의 자리를 대신할 신임 부서장으로는 본부에서 내부 조사관으로 일하던 팀 노드퀘스트 캡틴이 부임했습니다. Here, I've heard so many wonderful things about how close the community is and how everybody helps each other and the strong bond between the community and the police department. 노드퀘스트 신임 부서장은 비토 팔라졸로 서장을 도와 최근 타운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량 절도 범죄 근절과 길거리 홈리스 문제 해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와의 스킨십 강화를 통해 한인 커뮤니티의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다문화 커뮤니티를 최대한 끌어안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한편 올림픽 경찰서에 새로 부임한 팀 노드퀘스트 부서장은 오는 일요일인 7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고 타운 커뮤니티 이슈 초읽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전 세계 1억 명이 시청한다는 슈퍼볼 광고는 매년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유명 배우들이 출연하고 감동보다는 재미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초에 최고 500만 달러까지 치솟는다는 슈퍼볼 광고들. 올해 역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광고들이 감동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유머 가득한 광고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Comedy is a safe haven for beer companies and car companies, and when it works, it can be really effective. But when it falls flat, not so much. 지난해 28명이었던 유명 배우들의 광고 출연은 올해 33명으로 늘었습니다. 광고의 영향력만큼이나 배우들의 참여율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지난해 우울한 분위기를 보여준 음주운전 공익 광고 대신 올해는 맥주 회사에서 직접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재치 있게 전달해 눈길을 끌 전망입니다. If your brain was donated to science, science would return it. So stop it. 한편 지난해 슈퍼볼 경기는 개최지 뉴욕과 뉴저지에 6천억 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분석돼 올해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의 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최근 서유럽 해안에서 멸종위기종인 향유고래 사체들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몸 길이가 20m나 되는 거대한 고래들이 자꾸 죽은 채로 발견되는 이유는 뭔지 원인을 찾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 동부 해안의 모래사장에 거대한 몸집의 향유고래 2마리가 누워 있습니다. 고래 중에서도 몸집이 큰 것으로 유명한 향유고래는 길이가 20m, 몸무게가 수십 톤에 달합니다. 그런데 지난 22일부터 불과 나흘 새 영국의 해변에는 거대한 향유고래 5마리가 떠밀려오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To have so many washed up as so we've seen so far, and I don't know, it's just so strange. We're just interested to know why there's so many all in one go. 네덜란드 텍셀 섬에는 향유고래 5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고 독일 헬고랜드 섬에서도 고래 시체 2구가 발견된 데 이어 3번째 고래 시체가 북해 연안으로 떠밀려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같은 무리에 속해 있던 고래들이 함께 이동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It's so sad when you see big animals like this on the beach and to think that there's a whole family being washed up as well. It's horrible to see and it's 원래 깊은 바다에서 생활하는 향유고래는 초음파를 이용해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역을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얕은 물에서는 음파 탐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바다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워진다는 것.
Das passiert immer wieder mal, dass so eine Schule von Walen bis zu 20 Stück in der Nordsee landet. Die ist zu flach und dann verenden die elendlich. 하지만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고래의 떼죽음은 인간 때문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수중 폭격이나 음파 무기 실험 등의 군사 훈련이 고래의 방향 감각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The loud noises caused by human activity can often disrupt and distort their navigation. This is why they might be driven inshore. 독일에서는 떼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고래들을 현장에서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 잇따르고 있는 고래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있을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플러싱베이의 오염 상태가 심각합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은 플러싱 일대를 둘러싼 플러싱베이의 심각한 오염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3,3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정화시설을 확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화시설 확충이 완료되면 매년 플러싱베이로 유입되는 2억 2,500만 갤런의 오수를 맑은 물로 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시 전철에서 또다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일 오후 12시 40분쯤 브루클린 펜실베니아 애비뉴 3번 전철역 승강장에서 30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용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전철에 탄 후 접이식 칼로 오른뺨을 그은 뒤 도주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얼마 뒤 크라운 하이츠역에서 37세 스테픈 브래트웨이트를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습니다. 스테픈은 불법 무기로 체포되는 등 수차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펠팍 경찰이 성추행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36세 여성은 길을 걷던 중 괴한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느끼고 아파트로 피했지만 괴한은 계속 따라가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여성이 저항하면서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려 하자 괴한은 에드셀 블러바드 남쪽 방향으로 달아났습니다. 용의자는 밝은 피부톤의 검은색 머리, 150에서 170파운드, 카키색 재킷과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15년 내 롱아일랜드 일대에 심각한 주택난이 예상됩니다. 다가구 주택으로의 조닝 변경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롱아일랜드 지역 각종 지표를 연구하는 기관 롱아일랜드 인덱스 프로젝션의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롱아일랜드 일원으로 새로 유입되는 가구 수는 총 15만 8천여 가구에 이르지만 건설될 주택 수는 약 6만 4천여 채로 신규 주택 보급률이 4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약 1인치가량의 눈이 오겠고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섭씨 6도, 밤 최저 기온은 28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